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스토아 학파, 에피쿠로스 학파의 각각 의로움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봤었는데, 그 의로움은 공동체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의로움의 장. 근데 그 각각의 공동체가 사실 같은 배경이죠. 헬레니즘. 그러나 둘이 지향하는 바가 조금 달라 보이는데, 그걸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교양 수준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지만, 공부하시는 분들, 학생분들 같은 경우에 또 이거 입체적으로 본다고 해도 헷갈리면 안 되니까 그 부분도 조금 신경 써가지고 뭐라고 하면 좋을까, 헷갈리지 않도록. 왜냐하면 이제 실제로 그 시기에 이 양쪽이 쾌락주의와 금욕주의 이렇게 반대인 것 같기도 하지만은 삶의 모습은 절제된 좀 비슷한 모습이고, 그렇죠? 그리고 또 핵심 개념들 같은 경우에는 또 자연 철학에서부터 완전히 다르고, 근데 또 양쪽이 다 사실 사회 철학이라고 할 수 있는 정치 철학, 경제 철학 이런 것은 또 증발이 되어 있는 면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헷갈리지 않도록, 그러나 이제 그 둘 다 공동체가 있으니까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혼자일 때는 의로움이 아니라, 그건 뭐 이제 윤리의 그런 게 아니라 도덕 이런 개념이 될 것이고, 우선은 결론부터 얘기하자면은 둘 다 공동체는 있지만 공동체의 모습은 굉장히 다릅니다. 뭐냐면은 이 햇볕이 제법 뜨겁네. 이제 5월 초 이제 시간이 하루하루 가다 보니까 에피큐로스는 조용히 소규모로 이렇게 지내는 것을 이상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에피큐로스도 실제로 그렇게 살았고요. 굉장히 소박하고 그 다정다감한 공동체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누구나 다 받아들이고 이런 평등하면서도 그런 굉장히 이상적인 그런 거죠. 그리고 이제 스토아는 기간이 긴 만큼 딱 하나로 딱 잡아서 말할 순 없어요. 왜냐하면 거의 엇비슷한 기간에 있었던 키케로나 세네카 같은 경우에도, 한 사람은 막 그 기계 넘치는 문필가라면은 한 사람은 굉장히 뭔가 우울한 문필가의 느낌이 나거든요. 시기는 거의 뭐 연다른 시기입니다. 칼리굴라, 네로 이러던 시기이기 때문에. 근데 어디서 그런 차이가 만들어졌을까? 쾌락주의와 금욕주의. 근데 실제 모습은 비슷하게 다 절제된 그 삶을 살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제가 이제 앞쪽에 어떤 거를 얘기를 했었냐면, 신과
죽음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에피큐로스 하면서. 근데 신, 그리고 죽음, 그리고 운명, 이런 것이 에피큐로스에게는 그 데모크리토스의 원자론을 기반으로 한 세상에서는 신이 있다 해도 고통을 주는 신은 없고요, 죽음이 있다 해도 인식할 수 있는 죽음은 없습니다. 그리고 운명이라고 하는 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절제를 하는 이유는 저급한 쾌락은 고통으로 되돌아오기 때문에 시사하는 바가 커요. 되게 합리적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근데 이제 헤라클레이토스의 자연과학을 기반으로 한 곳에 스토아파에서는 이성이 있고, 그게 신이고, 그리고 운명이 있습니다. 운명에 순응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뭐지? 까먹었네, 씨. 방금 이렇게 그 앞쪽의 얘기들과 다 반대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사는 모습이 비슷하지만 욕망에 대한 접근이 좀 다르고, 그리고 여러 개념들도 당연히 달라요. 밑바닥이 되는 자연 철학부터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공동체는 소규모 공동체 에피큐로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의로움을 거기에서 이제 행하는 거죠. 여기서는 고통받지 않고 고통 주지 않는 게 의로움이고, 스토아파에서는 이성에 따라서 사는 게 의로움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성, 자연의 패턴, 섭리에 따라서 살고, 또 세계 시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는 것, 이게 이제 그 의로움을 펼치는 장, 그 장이 굉장히 이제 넓죠. 세계 시민이니까. 그때 세계 시민이라고 하면 헬레니즘 세계는 분열이 됐다고 해도 넓고 안정된 제국이 꽤 오랫동안 지속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이제 그 이전 고대의 폴리스에서의 정치 철학이라든지 경제 철학이라든지 막 그 군인이 중요시되고 용기가 중요시됐던 그리스적인 것, 로마적인 것, 혹은 그 이후에 근대 베스팔렌 조약 뒤로는 이제 근대 국가는 이제 국민 국가가 되겠죠. 여기에서의 정치 철학, 경제 철학. 그때는 분과가 정치학, 경제학이 아니라 다 정치 철학자, 경제 철학자입니다. 그런 것들은 증발이 된 듯 보이긴 하죠. 그러나 자연법이라고 하는 것이 스토아파에서 가다듬어지기 시작을 했고, 이성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들이 의로움을 펼치던 공동체는 상대적으로 안정되어 있던 헬레니즘 제국 내에서의 의로움, 정의.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세계 시민으로서의 의무. 그러나 이제 조금 정적인 이미지가 강하죠. 그렇죠. 둘 다 정적인, 동적인 것보다는 정적인. 왜냐하면 그 시대를 떼놓고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헬레니즘 시대라고 하는 것은 갑자기 어떠한 새로운 가문이 일어나거나 도시국가가 일어나거나 국민국가가 일어나거나 그런 시기가 아니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시기에 한쪽은 아주 소박하고 은둔적이고 자연에서의 이상적인 공동체, 그걸 꿈꿨고, 또 한쪽은 세계 시민으로서의 의무. 왜? 운명이 있고 순응해야 되니까. 그리고 그래도 보편타당한 어떤 그 이성, 자연법. 왜냐하면은 이제 그 헬레니즘 시기를 거치고 로마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로마 역사랑도 이제 맞물리는 과정이지만은 결국에는 시민권이 계속 확대가 되거든요. 원래 로마나 로마 동맹시에만 있던 것이 정복지인 갈리아나 브리테니카나 확대가 되는 과정에 이 자연법이라고 하는 것이 실정법, 자연법의 연결고리 이런 것들이 더 구체화되고 실용적으로 이제 가다듬어지죠. 그래서 오늘은 에피쿠로스와 스토아는 좀 긴 기간이긴 하지만 그 두 곳에서 의로움을 행했던 곳은 어떤 공동체이냐? 소박한 은둔적인 어떤 공동체, 조그만 공동체와 세계 시민으로서의 보편적인 이상을 추구하는, 둘 다 이상을 굉장히 추구했던 공동체 속에서의 의로움을 얘기를 한 것이죠.